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여행 큐레이터 최강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어반 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반 브레인은 우리가 도시재생 분야의 각 주제별로 아주 간략하게 짧은 강의를 전달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도시재생 의과대학의 시즌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교육들 듣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 때 우리 보면 단어 외우는 거 지금 그렇게 안 외울지 모르겠는데요. 단어 외울 때 보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도시재생과 문화,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벽화마을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부산의 감천마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마추픽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찾아갔고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처럼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 때 도시재생 사업이 2015-16년도에는요 되게 재밌게도 도시재생 사업은 뭐다?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오해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사업 유형이나 방식들이 아마 이렇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처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벽화 그리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카피 프랜차이즈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언론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은 벽화 그리기 사업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인식화된 것도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내부적인 또 다양한 이야기들은 제가 차후에 빼서 내서 얘기할 건데요. 그게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했다라는 점은 제가 투어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건 따로 내어서 다음에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죠. 그래서 여기는 인천 동화마을이라는 데죠. 그래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 시즌2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했던 벽화마을 사업 중에서는 약간 시즌2인데도 성공적인 모델을 갔던 것들이 이 동화마을이죠. 사실 동화마을이 요 마을도 잘했지만 연계된 주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계양로도 있고 거기에 보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케이스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래서 또 지역에는 또 도시생 사업으로서 문화적인 요소 어떤 문화냐면 소비 문화 그래서 프리마켓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술가분들이 아니면 예술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는 상품을 파는 판매자분들이 자신만들의 공간들, 빈 공간들, 사람들이 차지하는 유휴 공간들을 채우는 방식의 도시생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홍제유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예전에 복합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그 밑에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방치됐던 공간을 지금은 이제 어떤 공간을 쓴다? 이 공간을 개선해서 다양한 멀티플레이스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어떤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채우는 방식이 1단계였다면 그 공간들을 그 다음에 2단계적으로는 뭐 임시적으로 채우던 문화적으로 뭐 임시로 채우거나 아니면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거나 근데 이제는 어떤 플랫폼을 까는 형식이 세 번째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깔아주고 이 공간을 하나의 어떤 컨텐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식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게임 CD 플레이어, 뭐 CD 아시죠? CD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옛날 때는 게임을 이렇게 CD로 이렇게 팔았다면 이제는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느낌이 지금 같은 요 3단계 방식의 도시재생 공간을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다양한 어떤 우리 어플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유저들이 그런 것들을 좀 쓸 수가 있게 돼서 플랫폼 같은 역할의 도시재생 공간들이 구성되는 방식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단순하게 그 섹션을 딱 그렇게 정해서 국가적인 도시재생 사업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좀 뛰어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주도와 강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찾지 않던 예전에 아주 해저터널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강릉에 있던 어떤 하나의 좀 창고들을 좀 이렇게 개조해서 이런 공간들을 미디어 아트 쪽으로 그래서 미디어 아트가 페이스북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성장의 배경이 됐던 것들이
것들이 바로 NFT인데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NFT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앞으로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NFT는 따로 메타버스와 함께 비트코인 따로 블록체인 기술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고 이 공간을 찾음으로써 여기 공간에 대한 어떤 매출도 증대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하나의 도시재생 앵커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머무는 그러니까 원래 고정적인 아트에서 그 다음에 임시적인 아트에서 문화에서 그 다음에 플랫폼의 문화에서 사람들 끄는 앵커. 그래서 그게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생각의 범주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디스트릭 아트라는 이 회사가 있어. 디스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원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막 폭포하는 것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이제는 3D로 나와요. 뭐 사람이 진짜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간에,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자,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트렌드 2022를 보면 러스틱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뭐 러스틱 라이프가 뭐냐면 시골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 자연을 느끼고 싶은 이런 니즈가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죠? 농막을 짓거나 뭐 이렇게 시골 가서 오도이천이라고 해서 5일 동안은 도시에서 이틀 동안은 시골에서 이런 뭐 삶을 아니면 농막을 든다던가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공간들, 정원들이나 식물들, 반려식물들을 키우는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자연, 그러니까 디지털을 자연으로 만들어서 자연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다는 형태의 왜냐면 사람들이 특히나 도시에서 어떤 자연을 느끼고 싶고 그 대표적인 예제가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상권을 견주려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안겨줘야 되죠.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죠? 맞습니다. 더 현대입니다. 원래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임대를 넣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많은 면적의 비율을 정원, 가든을 꾸미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오프라인 고객에서 이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공간 재생 측면인 거죠. 공간의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 인스타 보면 여기 가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도시생 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 공간 신세계 백화점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던 공간인데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재생,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공간하면서 이 공간을 사진 찍기 위해 가기 위해서 앵커 시설이 되어줬고 그 덕분에 주변 상가, 어떻게 보면 주변 상가들이 이 앵커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사람들이 찾지 않던 공간인데 이 공간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한 계기.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우리가 뭐 벽화를 그리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있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요소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는 우리들도 도시생이라는 것들은 어떤 어울림 센터나 공공기관 아니면은 어떤 섹션만 정해서 그 공간에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체 도시가 발전하는 그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협업하고 연결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면으로 만들 건지가 아마 도시생 사업의 새로운 어떤 기점을 만들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또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도시생 사업은 지금 약 7년 정도가 된 사업이고요. 물론 2010년부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처음에 그 단어가 등장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시생 사업을 지금부터 접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향후 10년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제 누구나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생 개념을 재활용과 재활용, 그 다음에 ESG 개념, 탄소 중립까지 연결되는 강의는 제가 한번 또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재생 넘버원 도시생 큐레이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련된 강의들 계속적으로 수요일마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